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죠. 이 효력은 약정지상권과 지상권을 준용한다 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정지상권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약정지상권이죠. 그리고 차지권의 대항력. 이거는 622조죠. 이 약정지상권도 온전히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죠. 등기하는 거를 있는가 하면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 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진정한 토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이런 경우는 경매에서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 말소기준 것보다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 등기는 선순위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지만 경매 절차 밖에서 소멸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근데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주물 내지 주된 권리인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종물 내지 종대에 걸리는 지상권은 소멸된다. 설령 지상권이 선순위라고도 소멸된다는 거죠. 대부분 판례 입장에서. 그러나 온전히 토지를 사용할 수익할 목적으로 설정된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소멸된다. 이 밖에 우리가 차지권의 대항력은 뭐냐?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졌을 때 건물이 보존 등기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건물 소유자는 차지권의 대항력이 생겨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행사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건 강행 규정이나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사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지권의 대항력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차지권의 대항력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알 때는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3번은 이 법정지상권을 논할 때 법정지상권 또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논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였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토지의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 토지만 임의경매가 진행돼서 누가 이 토지를
C가 낙찰받았다. 건물은 B가 소유하고 있다. 건물을. 이랬을 때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느냐 여부를 따질 때는 이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떠한 법정지 사건의 단면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 2차적으로는 종전 30년 기간 이내에 법정지 사건이 이미 성립됐냐? 이미 되고 있냐? 즉 과거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30년 법정지 사건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0년만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갱신해 주지 않는 한 법정지 사건이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에서 법정지 사건이 성립됐다. 그래서 건물이 온다. 그러면 이게 법정지 사건이 성립되는데 존속기간은 15년이 남아있는 거죠. 이미 15년은 지났으니까 30년만 지나면 법정지 사건은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때문에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30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토지 소유자는 또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 건물을 철거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0년 동안 법정지 사건이 성립돼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2차적으로 보고 3차적으로는 어떤 게 뭐냐? 3차적으로는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이죠.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 A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B가 건물을 보존 등기하고 나서 이 국민은행이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건물이 보존 등기되고 나서 토지의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이거로 인해서 C가 낙찰받았다면 이 C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요. 왜 철거할 수 없느냐?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이 나와서 C는 종전 A 임대인실을 그대로 승계하고 B는 임대차 기한 동안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이 B는 건물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하면 그거는 반드시 사야 되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현 시점에서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과거의 30년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성립된 적이 있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있다면 그 잔여 기간만 인정된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지권의 대항력이 성립되느냐를 3차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제 요 당시만 생각하지 30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고 또는 특히 차지권의 대항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사건이 없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 들어가면 나는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건물 철거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